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어 보이는 외모였죠. 키도 178cm로 제법 훤칠했고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몸매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소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소연은 결혼 7년째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말 현모양처 같았죠. 첫째 아이 지훈이는 6살이었고 둘째 아이 지민이는 4살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를 닮아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9천만 원 정도로 또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소연 역시 공기업에서 일하며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두 사람 합쳐 억 원이 넘는 수입이었으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이는 벌써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지민이는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했죠. 소연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픽업은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들 부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결혼 7년 동안 큰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지내왔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항상 이들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잘생긴 남편의 예쁜 아내, 귀여운 아이들까지 거기에 경제적 여유까지 있으니 정말 완벽해 보였죠. 민수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말이죠. 소연과 결혼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소연 역시 민수를 만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고 시부모님께도 효도를 다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회사에서 동료들은 민수를 부러워했습니다. 예쁜 아내, 귀여운 아이들, 안정적인 가정까지 정말 부러울 게 없어 보였거든요. 민수도 그런 시선들을 즐겼습니다. 자랑스러운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최근 들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들. 교육비와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지훈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각종 학원비며 교재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민이도 곧 더 큰 비용이 들어갈 터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 말이죠. 더 이상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벅찬데 세 번째 아이까지 생기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은밀히 결심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소연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소연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죠. 인터넷으로 여러 병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한 비뇨기과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평점도 좋았고 후기들도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수술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소 마취로 진행되며 30분 정도면 끝날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죠.
회복 기간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에게 회사 일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죠. 소연은 의심 없이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니 응원해 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는 능숙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죠. 수술 후 회복실에서 쉬면서 민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아이들 둘만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연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별 이상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양호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소연은 다행이라며 안심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건강하다고 하니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수술 부위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죠. 소연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피임 걱정이 없어지니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니 소연이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보려던 참에 소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승진 소식이라도 있었나 싶었죠. 아니면 복권에라도 당첨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소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민수가 보니 그건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셋째 생겼어요. 소연이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확인받았어요. 벌써 6주 정도 됐다고 하네요. 정말 기적 같지 않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기뻐할까요?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고 했나요? 하지만 소연의 환한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도 확실했죠. 그럴 수 없어.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소연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좋아서 안도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관 수술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연의 임신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임신 소식 때문인지 더욱 기분이 좋아 보였죠. 콧노래까지 부르며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곧 동생이 생길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 신나했습니다. 남동생이 좋을지 여동생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죠.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접수 직원에게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문의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수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오후에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용무로 조퇴한다고 했죠. 상사도 평소 성실한 민수였기에 별다른 추궁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민수의 질문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관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혹시 몰라 재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관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정자의 이동 통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현재 상태로는 절대 임신을 시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소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임신 테스트기는 분명히 양성이었고 병원에서도 확인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히 몇 주라고 했는지 말이죠. 소연은 6주 정도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임신된 시기가 1달 반 전쯤이겠네요. 민수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소연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나요?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부부관계가 그리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회사 일로 바빴고 아이들 돌보느라 지쳤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더욱 이상한 것은 소연의 태도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할 때의 그 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면 민수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까요? 밤이 되자 민수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임신 때문인지 더욱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죠.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연이 최근 부서 이동을 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달 전에 기획부서에서 총무부서로 옮겼다고 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회사 일이 재미있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말투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할 때면 유난히 밝아졌죠. 특히 옆자리 동료 이야기를 할 때가 그랬습니다. 김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일도 잘한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민수는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었죠.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듯 경험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는데 자신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죠.
탐정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다뤄봤다고 했습니다. 불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탐정은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이었죠. 민수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민수에게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연과 대화할 때도 어색했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소연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임신 소식에 들떠 있었고, 태명도 지어보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소로 와서 결과를 들어보라고 했죠.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이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니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정말 친밀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그 남자는 소연이 자주 언급했던 김대리였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나오는 모습들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탐정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연이 부서 이동 후 김대리와 가까워졌다고 했죠. 김대리는 기혼자였고 아이도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2달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임신 시기와 불륜 시작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소연이 임신했다고 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김대리의 아이였던 것이죠. 민수는 탐정 사무소에서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끔찍한 사진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들려 있었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워 보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연인끼리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가족끼리 즐겁게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들이 민수에게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소연과 마주보기가 어려웠죠. 소연이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회사 동료인 준호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민수와 대학 동기였고,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준호 역시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죠. 점심시간에 민수는 준호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준호는 민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말했죠. 준호는 민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것부터 소연의 임신, 소식 탐정을 통해 확인한 불륜 사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죠. 평소에 정말 현모양처 같아 보였는데 말입니다.
준호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죠. 민수는 준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정이었고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직도 소연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마음 한편으로는 소연이 그리웠습니다. 준호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죠. 소연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민수의 아이인 척 속이려 했다니 정말 악질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김대리도 기혼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과 불륜을 저질렀다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김대리의 아내와 아이들도 피해자였던 것이죠. 민수는 김대리에 대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도 가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연도 잘못했지만 김대리도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실력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했죠.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과 김대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준호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하지만 그 전에 소연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소연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죠.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민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깨뜨려야 하는 건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수는 소연에게 거실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죠. 소연은 민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부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점점 불안해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셋째 아이 말인데. 민수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왜 갑자기 셋째 이야기를 하냐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니라고 물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며 당황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당신 아이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3달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소연은 더욱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런 수술을 받았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연은 그 봉투를 보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민수는 천천히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자 소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김대리와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세 번째 사진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증거를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냐 민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누구냐고 물었죠. 소연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라고 변명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이었죠. 소연과 김대리의 만남이 2달 동안 계속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소연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잠시 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죠. 김대리가 먼저 다가왔고 자신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변명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2달 동안 계속되었다는 말이냐고 물었죠.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의 아이인 척 속이려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죠. 소연은 뒤에서 계속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소연이 문을 두드리며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연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었거든요. 소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수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장과 상간 소송장이었죠.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죠.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저지른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척 속이려 했던 것은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소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울었나 봅니다. 민수를 보자. 소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고 말했죠. 소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는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소연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고 단언했죠. 그리고 김대리에게도 상간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김대리에게도 소송을 걸었다는 말에 소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대리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 가정까지 파괴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건 김대리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죠. 며칠 후 소연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딸에게서 상황을 들었다고 했죠. 소연의 아버지는 민수에게 사과했습니다. 딸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죠.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장인어른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죠. 소연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신이었거든요. 특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민수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죠. 아버지도 민수가 옳다고 하셨습니다. 양쪽 부모님들이 모두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연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수의 부모님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고 하셨죠. 지훈이와 지민이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자꾸 우는 것도 이상했고 아빠가 말이 없는 것도 이상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오시는 것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해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연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대리의 아내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리가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된 것이죠. 김대리의 아내는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대리는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했죠.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진은 물론 해고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한순간 실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연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죠. 소연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재판장에 들어서자 민수는 긴장되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법정에서 아내와 마주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소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판사는 차분하게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수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검토되었죠.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상세한 보고서들이 모두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연의 불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소연은 증인석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했죠.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2달 동안 지속된 관계를 단순한 실수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남편을 속이려 한 점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죠. 민수는 증인석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의료 기록도 제출했죠.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소연이 임신한 아이는 절대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연 측에서는 모성애를 강조하며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측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민수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죠. 소연에게는 월 2회 면접교섭권만 인정되었습니다.
소연은 이 판결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위자료 판결도 나왔습니다. 소연은 민수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죠. 그리고 김대리에게도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김대리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죠. 김대리 역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후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눌러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소연은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죠. 아파트는 이전보다 작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죠. 민수는 아이들에게 절대 엄마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엄마였으니까요. 새로운 동네에서 민수는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회사에 출근했죠.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죠. 민수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이죠. 진실이 늦게 드러났지만 결국 밝혀졌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행복은 오래갈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